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자가 자유주제로 7분간 주도하여 상대 후보들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할 수 없으며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앞에 놓인 타이머를 보면서 시간을 잘 안배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후보자별로 7분 동안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 발전은 참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의 우리 주민들께서 늘 하던 말씀이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도 강구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진전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만안구의 그 주거 환경 개선,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대단히 균형 발전하는 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안구의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무산된 것이 대단히 만안구 발전에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두 후보님께서 이 만안구의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무산됐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후보님께 제가 우리 강덕구 후보님 먼저. 누가 먼저 하실지 우리 이필훈 후보님이 네.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강덕구 후보님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저는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그게 주민과 전혀 상의가 없고 논의가 없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그야말로 행정 중심의 탑다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 기반 시설 포함해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다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필훈 후보님이 잘 알다시피 안양역 앞에 있는 폐건물, 그 폐건물도 뉴타운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안양역과 관악역 사이에 전철역 하나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뉴타운 조합원들에게 다 책임을 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도 다 뉴타운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주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 저는 뉴타운이 되면 안양이 분당구, 만안이 분당구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뉴타운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주민들과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것 속에서 도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행정 중심 이게 아니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논의하고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입장 속에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소신이고 원칙이었습니다. 네, 제가 주도권 토론에서는 시간 이게 관여를 하지 않는데 답변은 1분 이내로 질문도 1분 이내에서 서로 이렇게 주도적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이필훈 후보님 계속 이렇게 주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정태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당시에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한 것은 지금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에서 보다시피 새로운 도시로 재개발이 되면 그 안에 살던 주민들의 대부분은 떠납니다. 강 후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떠나는 분들이 많고요. 이른바 그런 신도시가 형성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말하자면 도시는 좋아지지만 그 안에 살던 대다수 서민이 떠난다는 것, 이것을 해결할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공공 예산이 거의 투입돼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제 개발의 기류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제 기조를 바꿨는데 그것은 방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막대한 공공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쉬운 것은 아니겠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만안구 같은 구도심 지역에 대한
이 도시 발전은 이 광역 단위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두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거와 같은 민간 주도 사업은 안 됩니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과거에는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전부 민간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러한 정책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주민을 더 이상 그 지구에서 내모는 그러한 방식의 사업은 저는 지향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뉴타운 사업이 저는 구도심 지역에서는 꽤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필호 후보님 말씀은 뉴타운은요 본질은 전면 철거 전면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 재입주율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안구가 분당구가 되고 만안구가 천당이 되더라도 만안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쫓겨나는 주거 정책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종태 후보님 말씀하신 도시 재생도 보완해야 될 부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과 함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전혀 배제됐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뉴타운 정책을 만든 김문수 지사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민은 없고 관이 마음대로 한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비슷한 그런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는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전부 민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는 바뀌어야 될, 지난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뀌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쳐서 더 이상 주민들을 내몰고 또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그러한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은 그런 정책의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완하는 그럼요. 그런 부분에 같이 조건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필훈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이종태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사회자가 잠깐 주도권 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그 후보가 주도를 합니다. 사회도 보고 질문 답변도 답변 누구 해주십시오 하면 그 후보가 답변을 하는 거지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오로지 그 후보가 주도를 하는 거니까 그것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당 이종태 후보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거리 유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대 당들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되면 주민들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당 지도부에게 잘 보이려는 경향 혹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치인들을 보면 그걸 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정치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정당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위아래가 없다고 봐야 되고 각자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좀 다소 거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필훈 후보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이 사진 보셨죠? 이거는 지난 4월 1일 날 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께서 이제 안양에 오셨을 때 이필훈 후보가 아마 큰 절을 올리는 거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의미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지금 수도권 선거가 우리 미래통합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우리 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시기로 결심하고 또 우리 당의 표의 확장성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셨다는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과 또 앞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꼭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그런 절을 올렸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셨다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우리 만안구 주민에게 이렇게 큰 절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아시다시피 4년 전에는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근데 4년 후에 완전히 이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서 통합당 선대위원장이 됐는데요. 국민들은 이것도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엔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엔 통합당을 지지합니다. 국민에게 큰 절을 했다면 저는 박수를 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만안에 존경받는 우리 후보께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참 마음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음으로 강덕구 후보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꼼수 정당이 출연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것에 대응해서 사실 민주당 지도부는 처음에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예찬 대표께서 이건 정말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장정당이다. 또 많은 지도부 의원들께서 코미디 같다. 쓰레기 유령정당 이렇게 맹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민주당이 다시 똑같은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마치 우리는 형제당이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1번과 5번이 같은 버스에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고 다니면서 우리는 뭐 사돈 만난 것 같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 지역의 뭐 국회의원도 그리 갔지만 의원 꿔주기라고 하는 잊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덕구 후보께서는 예. 이런 민주당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찬성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양당이 어떻게 이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다양한 가치를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소수의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역구의 그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저는 국민 이 득표율과 가장 가깝게 의석수가 가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태 후보님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뭐 저는 말씀의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앞으로 위성정당 출발하지 못하게 정당법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 순수한 취지가 살릴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다시 함께 재정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불어시민당 창당은 전 당원 투표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신과 아까 이종태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그런 제 개인적인 입장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시 원래 취지대로 살려야 된다. 이 입장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좋은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두 거대 당이 서로 싸우는 건 좋은데 이 결과가 국민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화합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국회 정치인들이 싸움이 국민들이 싸움이 돼서 나라가 반쪽으로 갈리고 있거든요.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는 민주당이 끝까지 원칙을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져버렸죠. 하지만 정의당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만안구, 동안구 일자리 격차 현황입니다. 사업체 수가 3.5% 감소됐고 동안구는 2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가 만안구가 20% 증가했다면 동안구가 35.6% 증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체가 만안구는 35.8% 증가했습니다. 동안구는 89.7%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만안은 사업체가 35% 감소했는데 동안은 22%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이종태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 격차가 지역 격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종태 후보님, 이렇게 만안 동안구의 일자리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전에 안양에 대규모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것이 아파트 단지로 이제 둔갑을 하면서 사실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죠. 최근 그 몇 년간의 통계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생산 시설이 기본이었던 안양을 이제 그 뭐 공장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서 전부 다 이전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이전 시장 혹은 뭐 안양 공무원들의 그 중요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이제 민주당과 또 과거 구통합당이라고 할까요? 이 양쪽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민주당 시장이지만 여기서도 이것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과거 얘기를 합니다만은 2010년 시장 선거 제가 후보로 나섰을 때 동안에 있는 대한전선 부지를 정말 저는 미래형 그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이종태 후보님 1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역의 어떤 일자리, 생산시설을 만들려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기 비슷하게 집만 때려짓는 이런 정책이 오늘날 만원을 이렇게 가져왔다고 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이필훈 후보님이 시장을 재선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저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시장이라는 게 포괄적인 그 책임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접근성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안구의 일자리가 늘어나질 않고 또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들이 잘 가지 않는 것이 만안구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정해진 시간 1분 드리는 겁니다. 예. 군포에 이런 첨단 제조업이 가도 서울에서 잘 안 갑니다. 그 젊은 유능한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금정까지가 보통 그 데드라인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안구의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잠깐만, 이분 됐어요.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만안구처럼 접근성 좋은 데가 없습니다. 광명역 있죠, 인천공항역 있죠, 경부선 다, 호남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접근성 때문에 이렇게 동안구에 비해서 일자리 격차가 벌어졌다. 이 부분은 동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이필훈 후보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정부 심판한 게 맞는지,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심지어 문재인 뭐 구속까지 얘기했다가 제가 내린 적이 있죠, 유튜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지금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된다. 아니, 저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지금 경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제가 예. 거의 괴멸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1분 넘었으니까 네.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종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현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말 자체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좀 더 나은 정치 또는 또 미래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고 잘한 것은 잘했다 하는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심판론이나 방어론은 둘 다 보면 거의 내로남불식의 싸움판입니다. 저는 이 싸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이종태 후보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분적으로 뭐 잘못한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암중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미래통합당을 오히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안양 시민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암중한 상황에서 국난 위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라 이 말에 저는 동의 못합니다. 네, 아직 시간은 1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시겠습니까? 아니, 예, 제가 네. 하겠습니다. 안양 시민 여러분, 강두구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안양이, 대한민국이 모든 분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심지어는 1,000명 넘게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위기 때 장수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세력과 어렵지만 여러분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세력과 여러분 어떤 세력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적어도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안양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지 서민 경제도 지역 경제도 다시 일어날 수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